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전윤책TV 시즌3를 시작합니다. 추석 전에 갑작스럽게 이 방송을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9월 28일 새벽 방송을 끝으로 보름 넘게 쉬었습니다. 덕분에 몸은 무척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추석이 있었고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고 무엇보다 다들 아시겠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참패했습니다. 예정된 참패였습니다. 언론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정된 참패였다. 거의 모든 언론이 여당의 참패를 예상했습니다. 중도청, 중산청, 그리고 2030 여성청 모두 등을 돌린 선거였습니다. 놀랍게도 국민의힘은 젊은 보수층이 산다는 마곡지구, 그러니까 가양일동과 방화일동까지도 완패했습니다. 30대가 가장 많은 강서구는 국민의힘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강서구 20개 모든 행정구에서 국민의힘이 패퇴한 것입니다. 강서구는 호남 충청이 뿌리인 인구가 60%인 곳이며 민주당 세가 센 곳이지만 그동안 선거에서 오세훈이 11%포인트 차이로 이긴 바가 있었고, 그리고 김성태가 내리 3선을 한 곳이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김태우가 낙선을 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번에 17%포인트 차이로 대패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방화동에서 윤석열은 199표 차이로 이재명을 이겼는데 이번에는 진교훈이 김태우를 3030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방송 등에서 국민의힘은 오만했으며 무엇보다 질박하지 않았고, 그리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MBC 뉴스 외전에 출연을 했는데요. 제가 세 장면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 이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보인 김행의 주랭랑입니다. 물론 주랭랑은 아닙니다. 김행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이 권유를 하자 청문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나갑시다 이러니까 함께 나간 거죠. 그런데 몇몇 언론들조차 김행의 이런 행동을 주랭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청문회장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행은 선거 다음날 사퇴를 했죠. 만약 김행이 선거 전에 사퇴를 표명했거나 윤 대통령이 그의 지명을 철회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5% 이상 표심은 흔들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만큼 절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 지팡이를 짚은 이재명의 모습입니다. 동아일보 정용관 칼럼도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9월 26일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또 다른 손엔 우산을 든 채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은 채 법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보좌진이 있는데도 그렇게 연출을 한 것입니다. 단식을 24일이나 한 몸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그걸 두고 연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이재명은 지팡이를 쥐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못 버텨 죄송하다. 정말 놀라운 순발력입니다. 의회를 장악한 절대다수의 강자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 순간 처절한 모습을 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반면 1년 반 동안 민주당에게 질질 끌려다닌 약자 국민의힘은 오만한 골리앗이 되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싸움은 바로 이 골리앗과 다윗 프레임에 갇힌 힐러리의 패배였습니다. 수많은 유명인사와 권력자들로 병풍을 친 힐러리는 아내와 딸만이 무대에 오른 트럼프에 비해 거대한 골리앗이 되고 말았고, 결국 모든 여론조사의 결과와 상반된 패배를 안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어떻든 대중의 감성에 호소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 정치적 때가 묻은 거물들,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을 투입을 해서 승세를 가져올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만큼 감각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 김태우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지 석 달 만에 사면 복권이 되었고 다시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이 문제가 되자 김태우는 1년에 1,000억 원 넘게 벌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달라고 받아넘겼습니다. 아마 애교 있게 봐달라 이 말은 애교로 봐달라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대중들에게 오만으로 비치기에 아주 넉넉했습니다. 아마도 김태우의 공천부터 국민의힘의 안희함이 부른 오판이었습니다. 오만은 오판을 불러서 판세를 잘못 읽으면서 김태우를 만연히 재공천을 했고 거당적으로 지원해놔서 선거의 의미를 작은 지자체장 선거에서 정권 심판 선거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이재명은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지팡이를 짚은 처절한 모습으로 나타나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대중에게 감성적으로 절박함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그건 의도된 연출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바쁜 골리앗이 됐고 민주당은 다윗이 되었습니다. 선거 전략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겸손함, 절박함, 마지막 하나는 대중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진정성입니다. 자, 여론조사를 볼까요? 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왜 이렇게 추락을 계속할까 하는 의문에 휩싸입니다. 금요일마다 발표를 하죠. 금요일 갤럽 발표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38.1%, 그리고 국민의힘은 33.9%.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며 국민의힘 지지율을 역전한 것입니다. 15일 한국 갤럽의 발표는 12일과 13일 면접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지난 6월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은 32.8%로 여당이 앞섰는데, 그리고 8월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역전이 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정치 성향이 중도라고 한 응답자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같은 기간 29.5%에서 41%로 급등했습니다. 중도층 내 국민의힘 지지율은 27.3%에서 22%로 5%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도 여당 지지율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월 38.3%에서 이번에 32.3%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응답은 56.7%에서 61.2%로 상승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대라면 총선에서 여당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민주당이 6월 27.2%에서 이번에 38.7%로 급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지지율은 같은 기간 42.3%에서 이번에 34.2%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인천 경기도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36.5%에서 36.8%로 약간 오른 반면에 국민의힘은 34.6%에서 34.3%로 약간 내렸습니다.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6월 51.8%에서 이번에 42.4%로 오차 범위 밖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대폭 떨어진 것입니다. 부울경, 그러니까 부산 경남에서는 46.3%에서 42.9%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광주 전라에서의 지지율이 54.9%에서 63.3%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민주당이 40.7%에서 47.4%로 상승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39.9%에서 24.7%로 급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얼미터 조사를 볼까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3.7%포인트가 하락을 한 34%.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로는 5개월 만에 35% 이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2.4%포인트가 오른 62.2%였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서울에서 7.4%포인트, 그리고 광주 전라에서 4.7%포인트, 인천 경기에서는 4.6%포인트가 하락을 한 것이 눈에 띕니다.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그러니까 10월 5일과 6일에 조사를 한 것에 비해 4.3%포인트가 내린 32%, 그리고 민주당은 2.9%포인트가 오른 50.7%를 기록해서 그 차이는 무려 18.7%포인트에 이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임명직 당직자들이 모두 사퇴했습니다. 15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사퇴론과 혁신의 출범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분출했습니다. 혁신의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의원이 윤상현이죠. 윤상현은 기자들에게 위기를 위기라고 못 느끼는 것, 그게 우리의 위기라면서 의원들이 위기를 잘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웅의 한 말도 많은 걸 시사합니다. 그는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를 단계를 안 해서 졌나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계를 너무 잘해서 진 것 같은데, 근데 또 단계를 하자? 그러면 또 지겠다는 뜻이다. 김웅은 분명히 바꾸라고 하는데 바꾸지는 않고 단결만 하자, 우리는 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 하려면 의총을 뭐하러 하나고 따졌습니다. 반면 정진석 의원의 발언은 또 이렇습니다. 이게 송파구청장 선거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겼다.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청장 선거였기 때문에 진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비대위에 준하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과연 그게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는 걸까요? 김기현 대표는 의총 후에 기자들에게 당직 인선은 통합형,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진 배치된 형태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도권 비윤계 중심으로 지도부를 새로 꾸린다고 말을 한 것인데, 자, 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당직 개편의 핵심은 바로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김기현 대표는 친윤 이철규가 이 사무총장직에서 사퇴를 하자 재선 의원인 경북 영천 청도 출신 이만희를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을 수습하라고 했더니 도로 영남당으로 돌아갔다. 당의 쇄신 의지가 퇴색했다는 것인데 과연 이 인사가 김기현 대표가 결정한 걸까요? 저는 MBC 뉴스회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레짐작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듣는 귀가 있는데 무엇보다 이 중책인 사무총장의 재선에다 친윤으로 알려졌을 뿐 그간 별다른 활약이 없던 이만희를 앉힌 것은 누가 보더라도 김기현 대표의 뜻으로는 읽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만희는 수도권 위기론을 타파할 책임자로 보이지 않는 경북 출신데다가 전임 이철규와 같은 경찰 출신입니다. 경기경찰청장을 지냈죠. 그러니 단순히 당의 쇄신 의지가 퇴색되었다기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공천을 직접 관장하겠다는 뜻을 보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은 이만희 의원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수행단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국민의힘은 이날 당직 7명에 대한 인선안이 발표되자 실망과 함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 핵심 4역 가운데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가 영남권인 상황에서 사무총장까지 TK로 한 것은
수도권 선거를 포기하려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대표적인 목소리입니다. 문제는 이만희 의원의 능력은 차치하고 과연 이런 인사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지난 3.8 전당대회 당시 친윤 후보로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 대통령 수행단장으로 전국 곳곳을 함께 다녔습니다. 만약 이번 인선이 김기현의 단독 결정이라면 솔직히 이런 사실만으로도 그는 사무총장직을 고사했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재선에 불과한 그를 공천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앉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공천을 직접 총괄하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도권 선거에 대한 우려가 아닌 것입니다. 한편 언론 보도를 보면 당 지도부에선 이 인사가 최선이라는 토로도 나왔다고 합니다. 친윤 핵심을 주면 다시 거센 비판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아예 비주류를 주면 참패로 끝난 2020년 총선에서처럼 공천 잡음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 후보 수행단장보다 더 친윤이 있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당초 김기현 대표는 진주 출신인 박대출 전 정책위 의장을 사무총장에 앉힐 것도 고려했지만 자신과 같은 PK인 점을 고려해서 TK 의원을 낙점했다고 썼습니다. 과연 그게 명분일까요? TK하고 PK하고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다른 임명직은 수도권 인사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유의동을 정책위 의장에, 그리고 친윤계 재선 김성원을 여의도 연구원장에 인선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초선 의원이죠. 김예지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습니다. 언론은 한 재선 의원의 입을 빌어서 이번 인사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난번 임명직들과 비교해 김 대표의 공간이 더욱 커진 것 같다. 이젠 전적으로 김 대표가 쇄신해야 한다. 참 재밌는 평가입니다. 어떻든 저는 어제 방송에서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은 필패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참신한 인재를 영입할 기회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 소속 의원은 말할 것도 없이 그동안 정치지망생으로 불린 공천 희망자들은 하나같이 범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당의 정치성이 흔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니 어제 방송에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김종인은 젊은 정치지망생을 시켜 당의 강령과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니 기본소득이니 하는 당의 정체성과 동떨어진 내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로부터 정체성을 잃은 출세주의자의 입신양명만 노리는 자의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은 인적쇄신입니다. 이를 언론에서는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30, 40대 전문직과 50대 실물 경제인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윤 대통령이 오늘 당장이라도 다음 총선에 나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것부터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윤 대통령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길의 첫발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쨌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불과했지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수도권 한복판 서울에서 벌어진 선거로 정권 심판이냐 거야 심판이냐를 따지는 선거였습니다. 선거가 그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략 미스로 그 선거에서 크게 졌습니다. 지도부가 날마다 총출동하면서 정치적 상징성을 키운 것도 결과적으로 큰 부담이 됐습니다. 어쨌든 고작 구청장 하나의 선거였지만 그 패배는 국민의힘과 지금의 당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 보인 선거였습니다. 그 결과 당직 개편이 있고 쇄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력은 겸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더욱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통행식 국정 스타일을 바꾸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총선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천명했으면 합니다. 나는 민생과 안보에만 집중하겠다. 이 대통령의 한마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솔직히 다음 총선에 지금의 국정 지지도로 승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저는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온 입법 폭주는 의회 독재의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 승리로 그동안 보여왔던 괴담 선동, 가짜뉴스 등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의 셀 수 없이 많은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내년 총선에 다가올수록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리스크로 눈덩이처럼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에 누가 먼저 쇄신하느냐가 결국 승부를 가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은 쇄신의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6일 그러니까 어제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김만배와 신학님의 허위 인터뷰가 그래 윤석열 커피 인터뷰죠. 이 허위 인터뷰가 진행이 됐던 2021년 9월 15일 전후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김만배가 인터뷰 일주일 전쯤에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영에게 전화를 해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이과장이 커피를 타줬다고 말을 할 테니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또 김만배와 신학님이 사진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만배는 전화번호가 바뀌기 직전인 9월 14일 아침에 신학님에게 십몇 년 만에 연락이 왔고 다음날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 14일 이전에는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팀은 일주일 전에 이미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말을 할 때는 양해해 달라고 말한 것을 봤을 때 김만배의 이런 반박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팀은 신학님 휴대폰 포렌식이 끝나는 대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여서 김만배 진술과 모순점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재명은 이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이 뉴스가 조작된 뉴스라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실은 영원히 감추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